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이 학원에 등록을 해서 이렇게 수업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뭐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또 많은 특별한 경험이나 다른 공부나 또 뭐 그런 게 없어요. 단지 여기에 와서 교수님 뵙고 또 여러분들 같이 그 공부하다 보니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하게 되더라. 이제 교수님께서 한번 여기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빨리 하루라도 빨리 합격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됐으면 저희한테 참고가 되는 그 조언이나 있으면 말씀이 있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오신 이상 반드시 합격을 합니다. 단 조건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면. 제가 18년도에 이제 이 학원을 다녔었는데, 그때부터 다녔죠. 그때 다녔는데, 거기서는 그때 다니신 분들 중에서 포기 안 하신 분들은 다 됐어요. 여기 같이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분은 뭐, 내가 볼 때는 공부 잘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야, 이것도 몰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그랬었으니까. 처음에 제가 왔을 때 저는 가세 동바리도 몰랐어요. 솔직히. 발끝막이 이가 뭔지, 폭목이 뭔지도 모르고 공부를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제 토목 분야였었는데, 건축이라 이제 그 부분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하나 이렇게 밟아 나가다 보니까 되더라. 근데 저는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냐면, 이제 학원에 와서 일주일에 3번 하지 않습니까? 정규반, 또 목요일 날 또 정규반도 있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뭐 심화반인가요? 모의고사반. 그거를 빠짐없이 들었어요. 3개를 빠짐없이 다 듣고 결석도 안 했어요. 또 졸지도 않았어요. 졸음이 오질 않았어. 왜냐면 강의도 재밌었고, 강의가 재밌어. 이론적으로도 내가 배우는 전문적인 것도 재밌었지만, 또 우리 기술사 외에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교수님이 엉뚱한 얘기도 하시고, 또 그런 것도 재밌었고, 또 그게 어떻게 보면 양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초조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뭐 강의를 안 하고 뭐 저런 얘기를 하나, 절대 그러지 마세요. 분명히 이건 쉼표가 필요하다고 봐요. 공부를 계속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있지 않습니까? 파괴 강도가 있잖아요. 파괴 강도, 뭐 파괴 한도, 뭐 피로 파괴 있잖아요. 여러분들 배우시다 보면. 그런 식으로 너무 강하게 나가면 이게 힘들어져서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제가 이번까지 123회까지 4번을 봤습니다. 첫 번째 볼 때는 점수가 57점 몇 나왔죠? 그때 괜찮더라고요. 첫 번째 봤는데 그게 나오는 거야. 두 번째 봤는데 떨어져. 55점. 또 세 번째 봤는데 그때는 이제 공부 좀 어느 정도 된 거예요. 세 번째 보니까 벌써 1년 차지 않습니까? 53점. 또 계속 떨어져. 거기서 이제 패닉이 오는 거예요. 고온현상이죠. 우리 배우셨죠? 고온현상이 오는 거야. 근데 분명히 세 번째 볼 때는 어느 정도 이게 스스로 아는 것 같았어요. 아는 것 같더라고. 책도 어느 정도 한두 번 봤고, 또 나름대로 연습도 했고, 그런데 점수가 점점 내려가는 거야. 또 답안도 괜찮게 썼다고 썼는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패닉이 와가지고, 고온현상이 와서, 그 찰나에 그 개인적인 여건에 의해서 공부를 더 못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그때 조금만 한 몇 달만 더 묵혀줬으면 공부를 뭐 교수님하고 같이 했으면 됐겠다는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부탁드리고 싶은 거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포기하지 마시라. 기왕이면 주마간 편이라 그러죠. 주마간 편. 추진력 받았을 때 가시는 게 훨씬 쉽고 빠르다. 경험상.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뭐 경제적으로 힘드실 수도 있고 뭐 시간상으로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런 거 뛰어넘지 않고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런 걸 뛰어넘으셔라. 어차피 시작했으니까 분명히 된다. 여기에 이 자리를 끈을 놓지 않는 한.
저 밀리 교수님이 웃겨요. 많이 혼내. 사실 저도 무지하게 혼낸 사람 중에 하나예요. 뭐 답안 써가지고 하면 그냥 빨간 줄 찍찍 긋고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막. 화나잖아요. 근데 나름대로 집에 가서 열심히 작성한 건데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거 역시 그것도 하나의 약이었더라. 예. 거기서 잘했다 그러면 거기서 내가 스톱됐었을 거예요. 여기. 잘 썼어요. 그러면 뭐 그 당시에 기분은 좋았겠지만 실력이 안 늘었겠죠. 근데 이걸 4번의 시험을 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노하우가 생기냐면 4번째 공부할 때는 답안을 내가 이렇게 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처음부터 공부했던 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연습한 걸, 연습지를. 연습지 분량이 여기서 왜 팔잖아요. 우리 그 지금 쓰시는 거. 그리고 제가 쓴 거를 전부 다 쓴 거 지금 이제 합격하고 나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근데 쌓아놨거든. 한 50cm 되더라고요. 이게 A4 박스 있죠? 한 박스에 2박스 반이 되더라고. 50cm에. 쓴 게. 그 볼펜으로 쓴 게 남아있는 게 한 이 정도 돼. 볼펜 심이. 이거 한 100자루 정도 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일부러 많았어. 내가. 한 100자루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 뭐 많이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걸 썼냐? 왜 이렇게 썼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스스로 쓰는 거예요. 자기 혼자 모의고사를 보든 모의고사 때 했던 답안을 필사하든 100분, 첫째 시간이 100분이잖아요. 1시간이. 100분 동안 이거를 시간 타이머 딱 해놓고 하는 거야. 무조건 보고 베껴 쓰든 자기가 암기한 걸 쓰든 100분을 써서 아침에 밥 먹기 전에 했고 그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손을 우선 단련을 시켜야 돼. 이 손가락하고 어깨하고 단련을 시키려고 해요. 또 그거 하면서 아침에 했기 때문에 들어와요. 계속 보고 베꼈지만 머리에 계속 쌓여요. 저도 모르게 쌓여요. 그렇게 했고 또 오후에는 늦게 이제 여기 다녀간 강의 내용을 요즘은 녹음 뭐 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당시는 사실 했어요. 우리가 핸드폰에다 녹음을 해서 그 녹음된 걸 집에 돌아갈 때까지 한 번 정도 다시 되뇌어서 들었고 두 번째는 또 가서 또 들었어요. 집에 가서 들면서 이걸 다시 정리를 했어요. 왜냐면 지나가 버리니까 내용이 다 이해를 하는데 이해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시간 날 때는 특히 휴일날 같은 때는 스스로 모의고사를 또 봤어요. 내 자신이 혼자 문제를 기출문제 놓고 하든 기출문제 놓고 써봤어. 아무것도 보지 않고. 시간이 뭐 재분량을 쓰든 말든 계속 썼었는데 처음엔 안 되더라고요. 될 수가 없어. 도저히 안 돼. 근데 이게 한두 번 하루 이틀 한두 달 쌓이고 나니까 되더라. 그것도 계속. 무조건 쓰셔라. 들어가서. 여기서 공부한 거를 가지고 쓰셔라. 모의고사 본 거 꼭 쓰시고 그거는 꼭 가지고 계세요. 거기서 내가 잘한 것도 있지만 못한 것도 거기서 얻어낼 수가 있어. 내가 이걸 잘못했구나. 그것도 공부거든요. 내가 못한 거는 다음에 바로 잡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여기서 먼저 다녀가신 분들, 합격하신 분들의 그 자료를 좀 여러분들이 많이 좀 접하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나눠주시는 것도 있고, 뭐 하여튼 뭐 있어요. 그런 걸 좀 활용하세요. 그럼 뭐 베낄 필요는 없어요, 그거. 베낄 필요 없는 거, 합격한 사람이 이런 식으로 했구나. 자기 걸 만들어야 돼, 자기 거. 암기는 뭐 50% 정도만 암기를 하고, 암기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머리가, 두뇌가. 끝까지 죽여라고 암기해봐야 안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거기까지 된 데까지는 암기를 하고 나머지는 자기 스스로 창작을 해야 돼요. 아무튼 디자인인 것 같아요. 답안 작성이 디자인. 정말 디자인인 것 같아요. 내용은 다 거기서 거기야. 저 다닐 때도 합격한 분들 거 답안을 보면 거기서 거기야. 다. 디자인. 답안의 디자인. 그건 자기밖에 할 수가 없는 거.
그렇다고 특출난 게 여러분들 다 하나하나 다 능력이 있으셔요. 다 해보니까. 근데 그게 보일 때가 와. 그게 안 보이시는 분도 있고 지금 보이시는 분도 있을 거야. 아, 내가 이게 부족했구나. 이렇게 했으면 더 좋겠다라는 거. 쉽게 말은 흔한 말로 차별화. 차별화. 차별화가 막 뭐 암기에서 나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강의 듣는 내용하고 스스로 자꾸만 고뇌를 해야 될 것 같아. 고뇌. 근데 그게 기술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때 강조를 했었구나. 느끼게 되더라고. 차별화를 좀 하시고. 저는 답안 작성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그때 당시 답안을 1, 2, 3차는 1교시 같은 경우에는 제목 쓰고 제목을 쓸 때 제 예입니다. 제 예예요. 22자리 두 줄 있지 않습니까? 문 쓰고 1 썼죠? 그 다음에 답 한 줄. 또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6, 뭐 5까지 쓰더니 4까지 쓴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근데 다 이렇게 썼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모르겠어, 하여튼. 근데 이렇게 쓰는 분이 많아요. 저도 이렇게 했어요. 1, 2, 3차를 이렇게 봤으니까. 근데 제 마지막 이번에 123회 때는 이 답을 안 썼어요. 그냥 문제 쓰고 1, 정의로 갔어요. 그냥. 문제가 긴 거는 정의 하나. 문제가 짧은 건 예를 들어서 뭐 작업 포괄서인가요? 디자인 포 세이프티? 작업 뭐라 그러죠? 설계 안전성 검토인가요? 설계 안전성 검토. 그런 거는 여기다 설계 안전성 검토 DFS의 정의. 짧은 거는 문제가 짧은 건 뭐의 정의 같고 긴 문제는 그냥 정의 써버렸어요. 그 다음에 뭐 이 해가지고 정의에서는 대개 두 줄을 많이 가는데 저는 어떤 거 세 줄, 네 줄도 갔어요. 네 줄. 근데 22줄인데 여기서 모자라잖아요. 모자르나 마나 전 네 줄 간 적도 있어. 왜냐면 두 줄에 부족해. 제 생각에. 네 줄에 갔던 얘기 네 줄에 결론까지 갔던 거예요. 이게 결론까지.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대신 이제 뒤에 칸이 모자랄 거 아닙니까? 22줄인데 과감히 어떤 거 넘겨버렸어요. 그냥 넘겼어. 제 나름대로 넘겨버렸어. 다음 장으로 넘겼어요. 넘어가서 쭉. 여기서 마지막 제 5분이라고 해서 뭐 여기 세 줄로 해서 끝하면 세 줄로 끝나고 더 1, 2, 3이 갔는데 4, 5번까지 제가 쓸 게 있다. 그럼 여기서 이상하게 끊기잖아요. 다음 장 넘겨서 새롭게 5로 한 게 아니고 여기 3까지 갔으면 4 여기 그냥 내려가 버렸다고. 그러니까 형식에 구애 받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제 디자인을 하고 싶었어요. 답안에. 제 나름대로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대개는 연습할 저는 3회 볼 때까지 딱 줄에서 페이지가 끝나면 거기서 그 대제목도 끝내버렸어. 내용까지. 그게 아예 그냥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근데 세 번이 하고 나서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 이게 무슨 답안이야 이런 생각이 딱 들어가는 거야. 내가 더 쓰고 싶은 게 있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세 줄이든 네 줄이든 끝이 넘어도 다음 줄에 가서 4, 5번 썼어요. 그냥. 그리고 6번 넘어가고. 단답형에서도 1, 2, 3, 4, 5번을 기본으로 갖고 어떤 건 대제목 4번까지 가. 거기서 끝내버리고 딸리는 거. 제가 쓰는 게 딸리는 건 4번이나 거기서 끝내버렸어요. 정의에서도 네 줄 갖다 주면 극한적인 거 말씀드린 거고 대개 두 줄 기본으로 갔어요. 네 줄로 간 것도 있다. 그 다음에 대제목에서 5번을 기본으로 했지만 어떤 건 4번으로 가고 어떤 건 6번까지 갔다. 어떤 건데 7번까지 간 적도 있어. 왜냐면 제가 아는 거 자신 있는 문제는 그냥 후룩 다 그냥 써버렸어 다. 대신 자신 없는 문제는 짧게 가버리고. 유동성 있게. 난 정말 무용 춤을 추고 싶었어요. 답안에서. 디자인을 하고 싶었다고. 내 나름대로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채점자가 답을 주든 말든 그렇게 하고 싶었어. 이번엔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고 두 줄 띄고 끝하고 두 줄 띄고 또 다음 문제. 또 하나 이 문제를 이렇게 문하고 1번 썼죠? 1, 2, 3차는 다 이렇게 했어. 근데 2차부터는 이번에 123에는 이걸 안 써버렸어. 그냥 우리가 시험지 보면은 문제 1 그냥 1이잖아요. 1, 2 아라비아 숫자. 여기다 큰지 거기 1번 써버리고 말았어. 그냥. 왜냐면 문자 하나도 10문제면 10글자예요. 가로까지 쓰면 예를 들어 20글자 되잖아. 한 줄 분량이야. 시간상으로 한 줄 쓰는 분량이야. 이 한 줄이면 꽤 돼요. 시간이. 저는 그냥 1번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2번 문제를 이렇게 크게 써버렸어요. 맨 앞에다. 시험지 보면 시험지에 답안지에 보면 거기다 문제 번호라고 써 있잖아요. 번호라고 써 있다고 한번 보세요. 번호를 쓰라고 했지 문이라고 쓰라고 돼 있지는 않아. 저는 이걸 빼버렸어. 그냥. 이거부터 저는 춤을 추고 싶어서 그래요. 답안에서. 무형으로 하고 싶었다고. 형형. 단답은 이렇게 했어요. 하여튼 내가 자신 있는 거는 6번, 7번도 갔다. 단답에서. 자신 없는 건 3, 4번도 가고. 답안이 웃기죠. 웃겨. 근데 내라는 대로 볼 때는 이게 더 부드럽더라고. 디자인이. 아름답더라고. 디자인이. 그렇게 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에서는 대개 보면은 안전보건법 자체가 점수가 안 나온다 그래요. 붙으신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셔. 저도 또 1, 2, 3차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요? 근데 그래, 이제 스스로, 그래? 그래, 나만 거꾸로 가보자. 일반 건축이나 토목은 다들 잘하셔. 저는 잘하는 사람들보다 아무리 기구 낡아봐야 똑같아. 그렇지 않으면 떨어져. 왜냐면 여기 시공 가지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 병원들 많으시고, 공부 많이 하시고. 대신 저는 안전을 갖다가 질러버렸어. 안전을 질렀어. 안전에다 뭘까지 접목했냐면, 안전법을 쓰면서도 거기다가도 이제 시공 관련된 걸 좀 넣었죠. 왜냐면 제가 알고 있는 범위가 그거니까. 근데 그게 의외로 저는 안전법에서 점수가 더 나왔다. 오히려 토목건축, 기술적인 전문 분야보다. 그렇게 하니까. 제가 안전 전문이 아니에요, 저는요. 하여튼 답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답안에서 춤을 추고 싶었어요. 답안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교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고점 나왔던 건데 전부 다 쓸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전부 다 점수 60점 이상 나올 수가 없어. 아마 대한민국에 그런 나온 사람도 없었을 거야. 뭐 윌리 교수님은 나올 수도 있어. 그 양반은 시험 볼 때 고득점 받은 분이니까, 저거는. 그 중에서 한두 문제, 몇 문제만 자기 자신 있는 것만 질러버리세요. 거기서 분명히 고득점을 주더라고. 그거 한 문제 때문에 저는 합격이 됐어요. 한 문제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나머지는 60점 이하야. 한 문제에서 어마어마한 점수를 받았어요, 그게. 그 채점 기준이 그런 것 같더라고요. 채점자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우리 수험생들이 기술에는 문제에 대해서 몇 문제 자신 있는 거 그것만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거. 나머지는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물론 그렇다고 대충 쓰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는 거를 한번 거기에 집중을 해서 쓰셔라. 그러면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걸 다 받을 수는 없어요. 특히 이제 예를 들어보면 2교시 2번째 문제 중에서 건설공사 중에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을 한번 적어볼까요? 가설구조물의 붕괴 위험. 제가 요약해서 적을게요. 붕괴 위험 등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을 때 건설공사에서 발주자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 대상.
설계 변경 요청 대상과 전문가 범위. 그 다음에 요청 시 첨부 서류. 설계 변경 시 첨부 서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이거. 자, 여기서는 이제 우선 시험 문제에다가 저는 대답해 물어보는 거를 번호를 썼어요. 여기서 보면 가설 구조물의 붕괴 위험, 붕괴 발생 위험. 이게 첫 번째 물어본 게 이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있을 때 발주처에게 설계 변경을 요청하는 대상이 뭐냐. 두 번째 물어본 게 설계 변경 요청 대상. 이 뭐냐. 세 번째는 요청 시 첨부 서류가 뭐냐. 전문가 범위 및 첨부 서류가 뭐냐. 물어본 게 이게 네 가지야. 문제에서.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돼. 가능한 이거를 대제목으로 넣어줬어요. 대제목으로. 가설 중개지 붕괴 위험 뭐뭐뭐가 있다. 설계 변경 대상은 뭐뭐뭐가 있다. 가설 구조물 설계 변경 대상이 있잖아요. 뭐 동발이 그러면 뭐 6m 이상 뭐 있고 그런 거. 그다음에 전문가 범위. 뭐 구조기술사도 있고 토질기술사도 있다. 그다음에 첨부 서류는 뭐 설계 변경 요인이라든지 검토 보고서라든지 그 사람들 자격증이라든지 그거 벌써 대제목 4개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알고 계시겠지만 붕괴이기 때문에 붕괴 유형이 또 있죠. 붕괴 유형. 원인도 있고 원인이 있으면 대책이 있고 유언대 아니야 유언대. 그죠? 여러분들 배우셨죠? 맨날 귀가 따갑게. 유언대. 여기서 대제목이 또 하나씩 나와요. 6개. 대제목 6개. 문제에 다 있어. 답이. 이건 외울 것도 아니잖아. 외울 것도 아니야. 그냥 계속 반복하면 돼. 대제목 6개.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거는 물어본 게 아니잖아. 요거 밑에 거. 요거 3개는 물어본 게 아니라고. 물어본 건 요것만이야. 근데 요것만 해도 장수는 3장은 채워져요. 3쪽은. 위에 것만 해도, 물어본 것만 해도. 근데 이건 추가야. 근데 이건 반드시 들어가 주면 좋다,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해야 될 건 뭐냐면, 유형이 있고 원인이 있고 대책을 쓰는데 그냥 쓰기만 해? 내가 검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검토. 내가 검토한 게 뭐다. 스스로. 또 하나 여기서 대제목을 검토사항. 자, 이걸 원인을 분석하는데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 나는 기술사로서 이런 검토를 했습니다. 붕괴하는데 뭐 집안이 침하되는 원인이 있어서 뭐 집안이 뭐 동결융해가 됐다든지 아니면 연약 집안에 했다든지 나는 이런 걸 검토사항을 쭉쭉쭉쭉 했다. 여기 대제목이 또 하나 들어가. 검토사항. 그 다음에 끝으로 가면 이제 대책까지 됐죠? 끝에서 보면 이제 결론이 나와요. 뭐 몇 번인지 모르지만 7번, 8번 중에 결론이 나온다고. 결론 전에 제 사례를 썼어요. 제 사례나 경험. 이것도 대제목으로 가는 거야. 둘 중에 하나로. 사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 뭐 유튜브나 또 이 강의 시간에 들었던 사례 써도 좋고요. 그다음에 경험. 내가 현장 사례, 현장 경험 사례. 현장 경험 사례. 경험 사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예를 들어서 붕괴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했다. 이 경험 사례를 마지막 제 3쪽이나 3쪽 마지막 제 페이지나 아니면 2번째 하반쪽에 경험 사례를 꼭 써요. 3쪽에 둘 중에 하나를 넣었어. 사례나 경험 현장이나. 이거 안 넣으면 이거 넣고 이거 아니면 이거 넣고. 근데 모든 문제에 다 넣지는 않았어요. 내가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것만 넣었어. 왜 그러냐? 똑같이 하면 어디서 일률적으로 기계적으로 공부한 거 표시가 나잖아. 내가 쓸 자신 있는 것만 이렇게 썼어요. 몇 문제만.
여기에서 사실 고득점을 받았어. 그래서 합격할 수 있었어요. 이번에. 그걸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볼 땐 여기서 일주일에 3번을 하는데 여건이 허락하는 한 추천드리고 싶어요. 제가 그렇게 해보니까 내가 스스로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것도 공부가 되지만 여기서 계속 듣는 것도 머리에 쌓이더라. 시험 볼 때 이게 떠올라요. 공부할 땐 사실 떠오르지 않았는데 시험 볼 때 문득 그때 강의 시간에 뭐 어디서 어떤 쪽에 뭘 이게 떠올라. 그래서 그걸 또 써나가는 거야. 희한하더라고.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 좀 어차피 기술사가 되시려고 도전했으니까 계속 시간에 빠지지 말고 하셔라. 하여튼 나만의 그 작성을 하셔라. 그리고 노트 정리하는 건 그날 꼭 하시고 첫 번째 한 거는 한 번 시험 보고 나면 또 버리세요. 버리란 얘기는 뭐냐면 제껴두고 새로 또 작성을 하세요. 서브노트를 여러분 걸로. 그럼 분량이 3분의 1로 확 줄어.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고 뭐 합격하면 좋지만 불합격했어. 아쉽게도. 그럼 또 버려. 또 새로 해. 그럼 또 3분의 1로 줄어. 분량이 줄더라고 이상하게. 그렇게 좀 하세요. 여러분들 하여튼 꼭 되신다.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힘든 거예요. 힘든데 해보고 나면 굉장히 보람이 있더라. 반드시 될 거니까 희망 잃지 마시고요. 그렇게 좀 잘하시면 여기 유일리 교수님을 믿고 저분은 나 많이 혼났어요. 저요. 혼나는 것만큼 많이 빨리 붙으니까 혼나는 걸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칭찬받든 혼나든 하여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꼭 합격을 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